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북한 김정은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자, 상당히 바쁩니다. 무기 자랑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요. 그런데 이 김정은이 자랑하고 있는 무기들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저 잠수함. 이 이동식 운반대 위에 지금 올라서 있는데 김정은이 여기저기 지금 손짓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흡족한 듯 바라보고 있죠. 자, 이게 김주의 딸을 데리고 가서 보여준 8,700톤급 북한이 자랑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진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장면인데 화염을 뿜으면서 발사대에서 솟아오르는 이 미사일 보면은 무슨 목표를 정확하게 타깃하고 있고 이거를 폭파시키는 저런 장면까지 나오는데 이거는요,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자, 김동현 평론가. 예. 군사 전문가시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무기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죠. 네. 근데 의외로 북한은 좀 요란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 연말 연시에 자기들이 그동안 개발했던 무기들을 연쇄다발적으로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최근에 이제 공개를 했고 네. 구체적인 사거리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행 시간으로 우리가 좀 유추해 보자면 한 사거리가 이제 1,000km 이상 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까지도 다 사거리에 들어간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 전략이라는 건 핵탄두를 장착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핵탄두.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8,700톤급 네. 이 핵잠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언제쯤 나오나 했더니 이렇게 돌연 연말에 이제 깜짝 등장을 했는데 이거 관련된 얘기 또 뒤에서 저희가 이제 풀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북한이 신형 고공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잘 보면 우리가 만든 엘셈하고 좀 비슷해요. 약간 이제 예, 러시아 쪽에 뭔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들고 발사될 때도 보면 이제 콜드런치라 그래서 네. 가스압으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내서 점화해서 날아가는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나온 걸 보면 한 2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육지 바다 가리지 않고 작심하고 어떻게 보면 최종 비밀 병기를 꺼내든 것 마냥 이렇게 작심하고 내년에 이제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어찌 보면 엄포를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북한이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를 겨냥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만들기로 한 거 그 소식 듣고 상당히 단단히 열받은 것 같아요. 예. 그 북한 아마 이제 우리와 미국 사이의 핵 추진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전격 합의가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합의가 나와서 북한이 대단히 당황한데요. 왜 당황해 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은 지금 핵 전략 잠수함을 만드는 매우 시초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승인이 없어서 그렇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설계나 노하우, 네. 소형 원자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걸 만들자고 하면 대단히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북한은 아직도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이런 이제 시간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 있는데 우리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걸면서 마치 그것 때문에 북한이 전략 핵 잠수함을 만드는 것처럼 말하는 건 대단히 언어 도단이다. 왜냐하면 북한 이미 8차 당대 때 몇 년 전에 핵 추진 잠수함 설계를 다 끝냈다고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제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영국에 이제 발령받아 가지고 갔거든요. 그때 북한이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 외교관 공간들에 어떻게 하면 핵 잠수함 설계도를 좀 구입할 수 없겠느냐. 비밀 지령이 2004년도에 그때 벌써 나왔어요. 2004년 한참 됐는데요. 한참 됐죠. 그래서 그때 그런 지령을 보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아니 여느 잠수함도 아니고
전략핵 잠수함 설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대단히 저희들도 의아했거든요. 공간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구할 수도 없었고 정 구할 수 없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얼추 공개한 그런 설계도라도 없는지라는 걸 이제 좀 알아보라는 또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한 공간에서 이야기했던 제 친구 이름이 이용철인데 좀 야 이걸 좀 내가 어떻게 구해가지고 어떻게 상부에 보고해서 훈장이라도 좀 받을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노력하던 찰나에 어떻게 영국 정보 당국이 알았는지 영국 외무성에서 공식 경고를 했습니다. 공간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재 와 있는 다른 무관부와 연결하면서 이렇게 군사 목적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1차 경고다. 이런 활동이 지속되면 추방한다라고 영국 외무성에서 공식 현재 있는 북한 공간에 경고장이 날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북한은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데 착수했죠. 2004년도입니다. 아니 근데 그럼 태공사님 당시 이제 영국에 계셨을 때 그 지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좀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뭐 하다가 큰일이다. 왜냐하면 영국 정보 당국이 얼마나 이제 그 눈치가 빠릅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빌미를 준다면 추방합니다. 영국은. 그래서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알았습니다라는 못하겠다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정도로. 그래서 영국에서는 핵 잠수함 설계와 관련한 자그마한 단서도 얻질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어쨌든 뭐 한 20년 정도 전부터 대단히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바다로 들어가겠느냐. 그때부터 뭐 이미 생각해왔던 거를 괜히 이제 또 우리를 걸고 넘어지면서 저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사실 태영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있지만 이게 사실 북한 내부 민심 달래기라면서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이제 내년도에 9차 당대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9차 당대회를 하려면 지난 8차 당대 때와 9차 당대 이 사이에 뭘 했느냐라는 성과물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지 1년이 지나고 정말 사망자도 많이 나고 지하 지뢰 해제하려고 갔다가 9명이 죽어오고 그러면 북한 일반 주민들이 보건대는 필경 러시아에서 돈이 왔겠는데 이걸 다 어디에 썼을까? 이 의문이 왜 생기거든요. 왜 사람이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말을 맞으면서 김정은은 이런 군사적인 성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민심을 향해서 여러분 돈을 제가 다 혼자 쓰지 않고 보세요. 이렇게 잠수함도 만들고 이런 방사포도 만들고 또 전략 순항 미사일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그저 생떼 목숨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민심 달래기 차원도 대단히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계속 이제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어쨌든 그 지령 받으셨을 때 핵잠 좀 설계도를 갖고 와라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외교관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지령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핵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한은 모든 이제 국가들의 그 나라에 해당한 이제 그 지령들을 계속 이제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또 그걸 통해서도 또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한번 그러면은 비교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남북한이 서로 이제 핵잠수함을 갖게 되는 초기 단계로 들어갔으니까 자 일단 김대호 평론가 일단 비교부터 해볼게요. 우리 거가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난리칠 정도로 위협적입니까? 북한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태영호 의원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기술적인 격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었고 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해결료만 미국이 오케이를 해주면 만들 수 있는 지금 조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은 사실 이번에 보여준 이 SSBN 이 전략 원잠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래성을 쌓은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모형은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감안했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한민국은 만들면 정말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북한은 약간 과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자면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 건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래프로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농축 영구 사용이 가능한 좀 순도가 높은 핵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냐.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기술 교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에서 20% 정도 농축된 그런 핵연료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키로는 한 20% 미만을 사용하지 않겠냐. 그러면 10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만든 이제 원전 같은 경우 핵연료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외형상으로 네. 우리 장보고 3하고 지금 북한이 만든 전략 원전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렇네요. 네, 똑같죠 거의. 그렇네요. 뒷부분만 좀 길게 뭐가 이제 미사일이 들어가는 부분만 있는데 그냥 저희 걸 좀 뺏긴 것 같아요. 지금. 왜요? 해킹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또 한 가지로는 보통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은 고속 선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방울형으로 많이 만드는데 이번이 북한이 공개한 걸 보면 물방울형이 아니라 조속 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을 좀 많이 참고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북한의 핵잠수함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 텐데, 자, 그 전에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의지 뭐 이런 걸 하나 엿볼 수 있는 사진을 하나 저희가 포착을 했는데, 자, 김정은이 무언가를 둘러보는데 거기 뭐가 포착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김정은이 이 무기 공장으로 보이는 데에서 지금 뭐 간부들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 김정은 얼굴 약간 살 빠진 것 같기도 보이는데 포토샵 한 걸까요? 저 뒤에 보시면요. 뭐라고 쓰였냐면 대한민국 것들을 네,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 생산에 총력을 다하자 이렇게 써 총력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대한민국 것들을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를 지금 여기서 생산하자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것이라고 그러면 난가 싶은데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저게 뭐라고요? 무기 생산에 총궐기하자. 총궐기하자. 네. 그리고 보여줄 거면 제대로 보여주지. 좀 저렇게 네. 흐릿하게 보여주는 건 좀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태영 의원님, 예. 저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데 원래 저렇게 해요? 원래 북한은 지금까지는 김정은의 성명이나 담화문에만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신문 이런데 저건 군수공장이잖아요. 군수공장에서 일반 노동자들이 버는 구호까지도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다 바꾼 걸 보면 북한이 지금 헌법도 바꾸고 적대적 두개 국가론을 가기 위해서 내부 선전선동 사업을 위한 저런 구호들까지도 정례의 남조선으로부터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다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보고 네. 또 적으로 규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 건데, 자, 그 배경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핵잠수함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한 번씩 따져볼게요. 이 핵잠수함 완성 체크리스트로 한번 남북한이 얼마나 완성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 대형 잠수함 설계 건조인데 북한 거 일단 육안으로 우리는 못 봐요.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영상만 봐서는 일단 어느 정도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네. 잠수함 건조하는 곳을 실제로 가봤습니다. 오. 가봤는데 요번에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주변에 이렇게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뭐 용접을 한다던가 네. 이런 기자재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저게 과연 정말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종의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건지 네.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소나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측면에 뭔가 긴 게 붙어져 있죠. 그 사진에 보시면 네. 저게 바로 이제 아, 저 옆에 이렇게 예. 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네. 소나 종류의 하나입니다. 아.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뢰 발사관도 보이고 네네. 하는데 그 주변에 보면 이게 보통 잠수함을 건조하는 뭐 선체를 막 용접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좀 이제 보여주기용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한 가지로는 잠수함은 아시다시피 수중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바닷밑 속에 들어가면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압력 선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 사용되는 고장력강을 실제로 만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동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심이 1,500m입니다. 근데 1,500m. 네.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장보고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수직 발사관 뒤에 이제 함교 뒤로 보면 10개가 SLBM이 탑재가 되고 지금 앞에는 어뢰 발사관으로 보이는 구멍이 한 6개 이렇게 실루엣이 보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원자로가 탑재됐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북한이 지금 원자로를 갖고 있을지도 의문스러워요. 아, 그것도 몰라요? 왜냐면은 보통 저렇게 잠수함에 탑재하기 전에 지상에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근데 여지껏 요즘은 사실 인공위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눈에 띕니다. 근데 북한이 아직까지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좀 미지수도 많고 과연 잠수함 만들 수 있는 저런 고장력강을 북한이 생산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자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디 다른 나라 힘 안 빌리고 네. 자체적으로 인력이나 기술이나 그게 돼요. 저렇게 만들 일단. 일단 저 정도까지 기술은 됩니다. 북한의 실제 잠수함 기술은 원래 북한이 자체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네. 심포에 잠수함 건조 공장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보고 봉대 보일러라고 보일러. 이건 누가 만들어줬느냐? 중국이 와서 해준 겁니다. 첫 잠수함 공장은 중국이 와서 다 건설해 네. 주고 기술도 이전 받았고 이자 방금 우리 김대원 이제 전문가님께서 평가한 것처럼 네. 일반적인 군사 전문가들이 보건대는 대단히 불균형적인 잠수함입니다. 함교가 저렇게 크다는 물방울 형태가 아니고 크다는 거는 엄청난 저항을 받고 그다음에 은밀성도 보장 안 되고 속도도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면서도 좀 균형에도 맞지 않는 잠수함을 만드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핵 잠수함에 대한 원리가 군사 원리가 달라요. 우리는 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핵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들은 이 잠수함이 핵 보복 타격입니다. 1차로 맞았을 때 핵기지가 다 맞아졌을 때 2차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바다에 넣어두거든요. 네. 북한은 보복 타격 원리가 아니라 북한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일명 칼은 네. 바다에서의 칼은 우리가 만들려는 핵 추진 잠수함이고 전략 핵 잠수함은 방패인데 네. 북한은 반대로 전략 핵 잠수함을 칼로서 공격형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함교도 작고 물방울 형태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공격 먼저 쓰겠다는 거니까 저렇게 투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먼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자 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북한이 바다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남과 북의 영토가 작고 우리 채널 A 우리 이야기도 하는 이 장소가 북한으로부터 1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좁은 영토에서 수도가 가까운 500km 범위 안에 양측의 수도가 있는데 네. 바다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포와 공군력과 뭐 장사성포가 하면 다 해결되는데 결국 남북은 다 바다로 지금 내려가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의 압력을 가해서 진짜 북한의 핵 위협 국가로 보이게 하자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도 이야기한 것처럼 밑에서부터 북한을 계속 따라다니며 추정했다가 공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무력화시킨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의 싸움은 이제는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외형만 봤을 때 여기에 그 SLBM 이 장착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지금 보면 10개나 들어간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게 좀 기형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 전략 원자 네. SLBM을 쏘는 전략 원자를 만든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미국이 급하다 보니까 저거랑 비슷하게 사실 이제 세일 뒤에다가 발사관을 이렇게 쫙 해놨는데 네. 조금 높았어요. 근데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 북한은 SLBM을 이제 소형화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20m급 되는 이제 SLBM 탑재를 전제로 해서 잠수함을 만다 보니까 저렇게 기형적인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높이로만 보면 네. 전 세계에 있는 전략 원잠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항해하다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불안정하게 너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니까. 그래서 과연 저거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 외형만 봐서 이제 뭐 군사 전문가 또 그리고 태영 의원님도 곳곳에서 좀 미흡한 게 보인다 네.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 핵잠은요? 우리는 혹시 일단 안 만들었지만 설계도 뭐 이런 거 있어요? 개념 설계는 사실상 거의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마덱스 때 해양 방산 전시회 이제 부산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 업체에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장보고 3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재래식 잠수함이다 보니까 이 배 모양 자체가 고속을 낼 수 있는 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배 모양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선형으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들 하고 있고 네. 다른 제반 기술도 사실상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연료만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북한이 아직은 이 원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외형을 짚어봤지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은 또 내부겠죠. 네. 자, 내부 중에서 핵 잠수함 완성 체크리스트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소형 원자로.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김대표 변호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장 의문스러운 게 북한 같은 경우에 사실 발전용 원자로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발전용도 없어요. 발전용도 없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자로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발전용 원자로의 시초는 네. 잠수함용 원자로였어요. 그래서 이게 시초가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다시피 원전 강국이죠. 그 다음에 SMR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력시 되는 게 SMR용 원자로를 좀 손을 보면 우리가 만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늘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없지만 네. 기술은 다 있어요. 근데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의아스러운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소형 원자로가 뭔지 간략하게 핵심을 설명하면 어떨까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원전들 잘 보시면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소형 원자로는 그 크기를 한 10분의 1로 확 줄여버린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쓰는 대형 원전들은 전기 발전량이 어마어마해요. 130메가와트 이상 됩니다. 네.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50메가와트 그러니까 전기 출력으로 계산했을 때 50메가와트 60메가와트 정도면 돼서 크기를 그래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형 원자로가 어쨌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진짜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네. 아까 발전 원자로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북한은 지금 실제 핵 연료는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플루토늄을 무기화해서 가지고 있지만 네. 그것을 쓸 수 있는 원자로는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지어 전기를 생산하는 평화적인 핵 에너지 이용에서는 북한은 대단히 이제 낙후한 상태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추진 원자로에서 가장 핵심은 소형, 작은 소형 원자로인데 이걸 북한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는 결국은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러시아에서 떼오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돼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스페인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스페인 앞바다에 네. 러시아 당국 소속에 있는 그 군사 기업의 배가 저거요? 네, 저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러면 스페인 당국에서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네. 어떤 물건을 싣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네. 저 러시아 화물선 우르사 마유르 저 호에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 그 핵잠에 들어가는 이 소형 원자로의 덮개가 저기에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저 배에? 저 배에. 근데 저 배가 네. 러시아 상트페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로에 그 북한의 나선에 들릴 것 같은 게 포착이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저 원자로 저 덮개가 과연 러시아가 쓰는 게 맞느냐? 북한 들러서 북한에다가 주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기에 빠진 거 아니냐? 목적지가 북한으로 조사가 됐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 정황들이 포착이 된 거면은 아까 뭐 발전 원자로 기술은 없어도 이미 소형 원자로 이거를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김정은이가 직접 나서서 네. 저렇게 전략핵 잠수함 선체를 공개한 거는 이미 러시아 측으로부터 소형 원자로를 주겠다는 확고한 담보를 받고 물론 이미 다 가져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확고한 담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저렇게 선체를 공개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미 저렇게 공개를 했은 이유가 소형 원자로를 이미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보면은 푸틴이 축전을 보냈는데 이걸 공개한 시점이 바로 북한이 핵잠수함 실무를 공개하는 그 무렵쯤입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자, 이렇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연방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에 불패의 친선과 전투적 우위를 뚜렷이 확증했다. 그러니까 푸틴이 이런 걸 보냈다라는 거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 잠수함 만드는데 푸틴이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다 이런 뜻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예. 푸틴이 평양 방문을 할 때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협정문을 맺습니다. 거기에 어떤 대목이 있는가 하면 푸틴은 북한이 하려고 하고 있는 또 하고 있는 모든 군사적 성과를 적극 지지하고 네.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협력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푸틴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사람들이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와서 우크라이나 반대에서 싸워주고 있고 네. 러시아의 부족한 포탄이라든가 미사일들을 북한에서 많이 가져가는 거겠죠. 이걸 북한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북한에 하지 못하고 만들 수 없는 걸 러시아로부터 가져오는 건데 그런 담보물도 없이 북한이 저렇게 젊은 군인들과 또 지금 미사일, 방사포탄 모든 걸 보내주고 있다. 이건 비례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이 저렇게 김정은이가 저 군수 공장에 나가서 올인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소형 원자로를 가져온 데 대한 보답 혹은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러시아 이미 약속한 네. 모든 군사 물량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연말에도 저렇게 공장을 분주히 찾아다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형 원자로 기술은 뭐 러시아로부터 이전을 받았다라고 치고요. 그 네. 가정하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게 필요하겠죠. 농축 우라늄이에요. 이거 북한은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 다 믿어도 돼요? 예, 북한은 농축 우라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농축 우라늄을 저들이 하고 있다는 걸 저렇게 예.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중 일부 농축 우라늄 시설은 미국 해커 박사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하고 있다는 건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농축 우라늄은요 저렇게 우라늄 원심 분리기만 있으면 네. 분리기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남북한이 한번 각각 핵잠수함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면 이거를 이제 어디에 배치해서 어디에 운용할지도 하나 핵심일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핵잠수함을 우리도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만큼 운용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해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게임 체인저 탐지력이요. 김대호 평론가. 일단 남북한 탐지력 수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북한보다 일단 방위 산업 전자 부분에서 강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나라든가 전투 체계를 만든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 다 포함이 되고요.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보시면 이렇게 뒤에 뭔가 선을 끌고 가죠. 저것도 소나입니다.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 첨단 소나들을 우리 지금 장보고 쓰기에는 다 네.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만든 뭐 이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전략원들이 나온다 그러면 바닷속에서 만약에 조기에 우리는 탐지가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잠수함은 또 정숙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암무함이 이제 한미연합 대잠 훈련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잡느라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음도 적고 네. 반면에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들은 지금도 바다의 경운기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바닷속에서 아주 소음을 많이 내요. 막 덜덜덜덜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소리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뭐 먼저 탐지하고 추격 경멸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선제 타격 능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제 네. 타격 능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오고 있지만 예.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도 한미 양국의 이런 잠수함들이 사실 북한 해군의 저런 잠수함 기지 앞에 가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거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가면서 이제 본 건데 네. 뭐 저런 투발 해저 기뢰라든지 신형 중어뢰도 이번 전략 원자에 맞춰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갖고 있군요. 예,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음. 자항 기뢰라는 게 있어요. 오.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중어뢰고 네. 잠수함이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핵심적인 무기인데 저거랑 비슷한데 자항 기뢰는 뭐냐면 항구 안까지 들어가서 기뢰가 바다에 가라앉은 다음에 뭔가 위에 물체가 지나가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북한이 공격 의도가 있다. 네. 그럼 우리가 자항 기뢰를 먼저 북한 해군의 항구 안으로 들여보내면 되죠. 이런 것들도 완비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이 이렇게 핵잠수함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취역시켜서 어디서 운영하냐? 자, 추정되는 기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요. 여기가 심포조선소라는 곳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건조시설로 추정이 되는 곳이고요. 자, 얼마 전에 북한이 자랑스럽게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그 잠수함이 추정되는 게 저기서 이제 또 포착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심포조선소에서 이번에 핵잠수함 기지를 또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자, 마양도라는 저 섬이 있는데 저걸 사실상 방패막이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핵잠수함, 북한 핵잠수함이 이제 취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북한이 먼저 핵잠수함을 만들었다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성능이 확실히 되지는 않지만 예.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전력 환자들은 먼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예. 성능이 안 되면 그냥 저 앞에서 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지만 앞에 이제 섬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우리 잠수함들이 안까지 들어가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자한기례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이제 다른 나라들과 다른 방식을 좀 사용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근데 북한이 저런 의도를 갖고 있다. 예. 그럼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잠수함이 나왔다 그러면 한미 양국의 수상 전투하면 잠수함들이 뒤쫓아가겠죠. 그리고 SLBM을 쏘려고 했을 때 선제 타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군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뭐 남북한이 다 핵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지는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세 분과 함께 북한의 핵잠 공개 의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